자, 반갑습니다. 여기여기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루스길머 형용사절 5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관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 시간부터 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드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부분 자체가 예외가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예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개념들을,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어떠한 경우에 생략이 되느냐, 그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우선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3번하고 34번에서는 제일 만만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빠르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에 일단 명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뒤따라서 who를 쓰거나 또는요 whom을 쓰거나 또는요 which를 쓰거나 또는 그것의 대용어인 that을 딱 썼을 때, 그리고 뒤따라서 주어 동사, 그리고 뒤따라 목적어가 없는 이와 같은 미완성 구조가 나올 때 있죠. 이때 소위 말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는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부르는데, 이 네 가지는 뭐가 가능하다? 그치,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33번, 34번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mous player's uniform which I wanted was sold out already 정도 되는데, The famous player, 유명한 선수의 유니폼, 여기선 유니폼이라는 것은 제복하셔도 되고 교복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유니폼 뭔지 아시죠? 유니폼은 외래어 그대로 또 쓰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유명한 선수의 그 유니폼은, 근데 which I wanted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셔야 된다? 그치,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이 want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원하다, 타동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네 해주시고, 결론은 여기 which부터 wanted까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라서 앞에 있는 유니폼을 꾸미겠죠. 그래서 해석은요, 내가 원했던 그 유명한 선수의 유니폼은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어땠다는 거야? was sold out. 여기서 이 sold out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편의상 한 단어로 묶어가지고 외우시는 것이 참 편한데, 해석은요, 매진이든 다 팔린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매진되었다, 이미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치, 이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유니폼과 I 사이에 지금 which가 생략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문장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해 막 말씀을 하잖아. 때로는 강요도 하고, 그죠? 저는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냐면은, 관계사절을 좀 제대로 알아봐 주십사, 그런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관계사절이라는 것, 그래서 앞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거야. 뭘까요? 그치, 정답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는 동사에 있습니다. 아무렴 이 want라는 거 타동사, want는 타동사야, 이러한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면 곧 죽어도 여기에는 목적격, 뒤에서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론 뭐다? 그치, 동사에 관한 그 기능 고민을 면밀히 해주셔야 돼요. 이 want라는 것은 자동사니 타동사니, 그치, 타동사다, 무언가를 원하다 해야 되니까 을을 개념이 필요하네, 이 생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셔야만 구조 분석이 좀 잘 되고 그에 맞게끔 해석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빨리 읽어보면, 그 유명한 선수의 유니폼, 내가 원했던 그 유니폼이 이미 다 팔렸다가 되겠죠. 자, 다음에 34번입니다. Most of the people whom I work with are passionate 정도가 되는데, 자, most of the는 대부분의 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것을 구한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구한정사.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이렇게 명사가 나오죠. 자,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whom이 나왔죠. whom 다음에는 뒤따라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with라는 전치사에 목적어가 안 보인다 해주시고, 해석은요, 내가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역시 전치사도 내나 목적어가 필요한, 그래서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 가능하다 이거죠. 되나요?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봐. 대부분의 그 사람들, 내가 함께 일하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people이 주어니까 이에 해당하는 동사, 비동사 나오고요. 그 뒤따라서 주격 보어.
찾아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assionate 뜻이 뭡니까? 열정적인 정도죠. 최종 해석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 내가 함께 일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passionate, 열정적이다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밑에 거 읽어드릴게요. 뭡니까?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되셨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 여기 뒷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우선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 자, 보이십니까? 몇 가지의 경우 제가 별표 쳐드릴게. 몇 가지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누구도, 그치, 주격 관계 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몇 가지 경우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이 관계사 제일 첫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의 형성 과정 그거 보여주면서 원칙적으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불가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왜 불가능했습니까? 그러니까 주격 관계사를 지우게 되면은 일반 문장이랑 그 형태가 같아서 구분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지 않냐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억 안 나면 여러분 다시 앞에 갔다고 오셔야 돼. 됐죠? 자, 그런데 몇 가지의 경우에 좀 더 예외적으로는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경우 몇 가지, 총 3가지. 이 부분은 정말로 뭐랄까, 여러분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전문가를 지향한다면, 정말로 영어의 어떤 괴수, 영어를 잘한다 소리 듣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은 꼭 좀 챙겨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가면서 이 경우들을 차례차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She has had every opportunity that there is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선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완료죠. 그러니까 has pp로 봐주셔야 돼요. 그럼 해석은요, 했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 주시고, 그녀는 가졌고 지금도 그런데 무엇을 가졌냐면은 모든 기회를 가졌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는 뒤따라서 대시 나오고요. 뒤따라서 뭔가 빠져있는 게 보이니까 적어도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대절 전체가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미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결론은 여기에서 이 that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이건데, 우선 이 뒷꼬즈부터 한 번 더 밝히고 가자고요. 무슨 말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 보이십니까? 뭐가? 그치, 이거죠. There be 주어 구문. 이건 뭔가요? 그치, 이건 소위 말해 제가 존재 문형이다, 존재를 알리는 그와 같은 문형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there be you, there be you.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좀 해주신 분들은 이 구조 굉장히 익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해석은 주어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랬을 때 잘 봐. 포인트가 뭐냐면 이 there be you 구문에서는 주어가 어디 나온다? 그치, 비동사 뒤에 나온다라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잘 봐. 지금 여기 there 나와 있죠. is라는 비동사 나와 있잖아. 그런데 뒤에 뭐가 없어? 그치,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다라는 말은 그치, 주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 주어 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빠져있는 존재 문형조차도 그치, 관계대명사 절구조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즉 존재 문형을 관계대명사 절구조로 쓰는 경우에 이 that도 생략 가능하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해석이죠. 해석 어떻게 할까? 원래 there be 주어가, 주어 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있다라는 해석을 마치 형용사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받침 니은을 붙이잖아. 그 결론은 있는 안명사, 있는 모든 기회. 되었습니까? 추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녀는 가졌고 지금도 그런데, 근데 무엇을 가졌냐면 있는,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는, 의역하면은 문맥상 그녀에게 있는 모든 기회를 다 가졌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회를 다 썼다. 됐죠? 또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되었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존재 문형 구조 자체를 관계 대명사 절구조로 쓸 때가 있어. 이때 주어가 지금 빠져있다는 걸 봐서 이때 that은 그치, 주격 관계 대명사가 맞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that 생략 가능하다 이거죠. 되셨나요? 무엇보다도 해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녀는 모든 기회를 가졌고 지금도 그런데 그녀에게 있던 모든 기회, 그녀에게 있는 모든 기회를 다 가졌고 지금도 그렇다. 다음에 36번입니다. Look at the people who are painting pictures on the wall.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 구조부터 먼저 한번 적어드릴게요. 명사 다음에 who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빠져있고 동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who를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사가 어떤 동사일 때, 그치, 비동사일 때가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뭐 who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 뭐 위치도 괜찮고요. 또요, that도 괜찮습니다. 여튼 뒤따라서 주어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는 일제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런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동반 생략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who 나오고 지금 주어 없지. 그리고 무슨 동사? 비동사 나왔잖아.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동반 생략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people과 painting 사이에 생략된 두 단어 한번 적어보라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사이에는 who R을 딱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거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밑에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이때 선생님 여기 who are가 생략되어 있다면서 맞아, 맞는데 이걸 그냥 없다고 쳐봐. 없다고 치면은 보이십니까? 얘는 뭘까? 현재 분사. 이해되세요? 자, 현재 분사 해석 어떻게 하니? 하는, 하고 있는 안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결국 주격 관계대명사와 그치 비동사를 동반 생략하는 순간 졸지에 현재 분사 후치 수식어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남아있는 얘가 뭡니까? BING 진행 구조에서 이 ING는요 기능상 현재 분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냐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라는 거야. 우리가 who 다음에 비동사 얘 둘이를 생략하고 나면 ing만 남지. 이 ing는 결국 뭐다? 그치, 앞서 배운 현재 분사 후치 수식어 라고 파악을 하셔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야만 영어를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look at the people, 그 사람들을 보라, 명령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편의상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뭐 하는 사람들 또는 하고 있는 사람들, painting, 바로 여기서는 pictures,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됐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라가 되겠죠. 근데 어디에다가, 그치, 어디에 걸린 그림이냐면은 바로 벽 위에다가. 그래서 벽 위에 걸린 그 그림에 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아라.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37번입니다. 이 37번이 굉장히 생소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렴 제가 이 부분, 뭐 강조구문 이런 얘기는 뒷장, 그러니까 챕터 4에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이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 제가 적는 거 그대로 한번 적어주시면서 받아들이기만 좀 해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출발을 해보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it, be, 별표, that, 물결. 됐습니까? 제가 이 별표 항상 쓸 때마다 살짝 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it, be, 별표, that, 물결. 이런 식으로 써야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아먹으시더라고. 여튼 여기서 it, be, 별표, that, 물결.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강조구문 이렇게 불러요. 강조구문.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it be that 강조구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좀 알려드릴 것은 이 강조구문의 개념보다는 여기에서 결론은 그치, 생략된다는 거잖아. 됐습니까? 다시 이때 대시 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때 대시 뭐냐면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이 that은요 관계대명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누가 있습니까? who 그리고 which 있을 거잖아. 맞나요? 자, 여기서 who, which가 만약에 주격이라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면, 다시 말해서 뒤따라서 주어가 빠져있고 동사가 나와있는 바로 이와 같은 구조를 이끈다면은 바로 이 경우에 that, who, which는 뭐가 가능하다? 역시나 생략 가능하다 이겁니다. 생략 가능.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 무슨 소리냐? 봐봐. 이때 that, who, which 우리가 강조구문에서 쓰는 that, who, which는요 일종의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뒤따라서 이렇게 주어가 빠져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됐죠? 그런데 강조구문에서 쓰여있는 이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뒤따라서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문장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봐봐. it, be, 별표, that 보이셔야 돼.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 여기 지금 it 나왔잖아. 다음 be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별표 보이십니까? 다음에 that 보이죠.
그 뒤로부터는 물결 부분일 거 아니겠냐고. 근데 이 물결 부분의 구조를 좀 보아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사 바로 나왔죠. 다시 말하면 주어가 없고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구조죠. 자, 이때 이 that은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강조 구문에서 쓰이는 이와 같은 주격 관계 대명사는 그치, 생략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대이 사라졌잖아. 이 부분만 좀 챙겨가시면 되겠고, 자, 이거 강조 구문 해석법 좀 알려드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냐면 약간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물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물결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부터 먼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절 이하를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별표다. 이렇게. 뭐 앞서서 이게 강조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바로 별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that 이하 하는 것은 또는 물결하는 것은 바로 별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대로 한번 해석 집어넣어 볼게. 물결하는 것은 첫 번째 해석 바로 별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대로 한번 가볼게. 비들이다. 방문했던 것은 누구를? 나를 늦게 지난밤 늦게 나를 방문했던 것은 바로 어떤 작은 소녀였다 정도로 읽어주신다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지난밤에 나를 방문했던 것은 여기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별표 부분을 해석을 해주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밤에 나를 방문했던 것은 바로 어떤 작은 소녀였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치. 강조 구문에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살짝 알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생략되어 있거나 또는 여기서 앞서 지금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걸 소녀 사람이잖아. 그래서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그 경우, 세 가지 경우도 다 알아봤죠? 밑에 한번 읽어드리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몇 가지 경우에, 이 총 세 가지 경우에,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에 바로 이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 가능하다.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이 부분은 정말로 지엽적인 부분,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여러분 제대로 좀 챙겨가 주십사. 우선 부탁을 드리고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호가 빠진 경우. 앞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봤냐면 목적어가 빠지거나 주어가 빠져있는, 그래서 목적격, 주격 알아봤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치, 보호가 빠진 경우에도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명사 나오고 나서 이거 흰 색깔로 적을게요. 흰 색깔로. 명사가 나오고 나서 뒤따라서 who, 그리고요 뭐 위치 이런 거 쓸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요. 뭐 that까지 쓸게요. that까지 딱 쓰게 되면 이렇게 that까지 됐다. that까지 딱 쓰죠. 그러고 나서 뒤에 딱 보면은 뒤따라 주어가 나온다 이거야. 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떤 판단이 좀 들어야 되냐면은 뒤에는 뭔가 목적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들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이는 동사가 다름 아닌 무슨 동사다? 비동사다 이거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 그치, 주격 보호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졌다? 그 주격 보호가 빠져 있다 이거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도, 즉 이런 식으로 보호가 빠져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여기서 who, which, that은 생략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별로 안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뒤에 보호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만 딱 드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38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uss is no longer the central figure까지 우선. Puss라는 사람은요,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 아니다 라는 문장을 부정해석하는 겁니다. 얘는 하나의 수식어 또는 부사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비동사에 뭐가 나왔냐면 뒤따라서 주격보 이렇게 나왔죠. The central figure, 중심적인 인물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최종 해석을 해보면 퍼스라는 사람은 더 이상 중심적인 인물, 핵심의 인물이 아니다 정도의 해석인데, 자, 그 뒤에 봐서 who he once was 보이십니까? who he once was. 우선은 once는 한때라고 해석을 하죠. 한때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지금 여기 주어 보이고 비동사 보이고 뒤따라서 뭐가 안 보입니까? 그치, 보호가 안 보인다 이거죠. 주격 보호가 안 보이죠. 바로 이런 경우에도 이 who는 뭐가 가능하다? 그치, 생략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figure와 he 사이에는 그치, who가 생략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 who부터 was까지 앞에 있는 figure를 꾸며야 되잖아. 근데 참 여러분들이 요런 거 해석이 참 약하더라고. he was, 오히려 단어가 많을 때보다 정말로 익숙한, 정말로 당연한 단어 몇 가지 나열이 딱 되어 있을 뿐인데 이런 부분의 해석이 참 약합니다. 해석 어떻게 할까? 그치?
그가 한때 그랬던 중심적인 인물. 해석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person은요, 더 이상 그가 한때, 과거의 한때는 그랬었던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과거의 한때는 그랬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는데,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자의 영역에서 제 의견을 좀 밝혀볼까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건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뭐, 굳이 여러분들 뭐 알고 싶지 않다 하시면 넘어가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얘기해버리기. 명사 다음에 이렇게 후 나오고요. 주어 안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거.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명사 나오고, 후만 쓰기 좀 그러니까는 위치 쓸게요. 위치 나오고,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x 나오는 거. 보통 이가 타동사. 바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 위에 걸 우리가 주격이라 불렀잖아. 주어가 빠져있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주격.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위치는요.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죠.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질문은 이거야. 얘는 무슨 격이라 불러야 되니?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어가 빠져있거든? 이해되십니까? 뒤에 주어가 빠져있으면 주격이라며,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목적격이라며. 그럼 얘는 무슨 격이라 불러야 될까 이겁니다. 보호격? 복격? 뭐가 맞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주격이라 부르는 게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네요. 하지 마시고. 애초에 비동사 뒤는 뭐가 나와야 되니? 보호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무슨 보호라 불렀습니까? 주격 보호, 주격 보호. 이해돼? 지금 보면 was 뒤에 지금 주격 보호가 빠져 있다며. 됐죠? 보호의 자격을 주는 이 주어, 그러니까 이 주격 보호가 빠져 있다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보호라는 것도 어디에 기생을 하고 있고 의존을 하고 있냐면 여기 이 절구조 내의 주어, 그러니까 he에게 지금 의존하고 있잖아. 바로 이 he가 있어야만 보호라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지. 이 자격을 누가 주는데? 주어가 주죠. 어렵습니까? 필요 없고. 여튼 얘가 지금 주격 보호라며. 복격이란 말이 없어요. 보호격이란 말보다는 애초에 보호 자체가 주격 보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그치? 주격 보호가 빠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 뭐 응용해봐. 뭘까? 그치? 우리가 보호 중에서는 이것도 있잖아. 무슨 보호? 목적격 보호도 있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여튼 밑에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 봐봐. 보호가 빠진 경우에도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는 그치 생략 가능하다. 챙겨와 주시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업 104죠. A, B, C, D. 자, 여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X를 쳐보시라 이건데, 단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한번 더 보라가 되겠죠. 자, 여기 보이십니까? A번부터 This is the charity. 자, charity라는 건 여기서 자선단체 이렇게 읽을게요. 자선단체. 그래서 이 곳은, 이 장소는 어떤 자선단체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위치가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자, 볼 것도 없이 뭔가 목적어 하나 빠져있겠다는 생각은 앞서야 돼요. 그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된다고. 자, 보이시죠? 뭐가? 유튜브 전치사. 뭐가 없어? 목적어 없죠. 이게 생략 가능.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죠. 자, 여기서 좀 알아두실 연어 표현이 있다면 이겁니다. donate A to B. A를 B로 기부하다. 내 입었던 옷, 여기서는 당근마켓에 팔아버릴 것 같은 옷이죠. 뭐 헌옷이라고 얘기를 하다기보다는 중고옷, 중고옷 좀 이상하긴 한데 여튼 내 중고옷을 쪽으로 기부했던 자선단체다. 그러니까 이 자선단체한테 옷을 기부를 했다는 거지. 되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이 단체는 자선단체인데 내가 내 입었던 옷을 쪽으로 기부했던 자선단체다. 제가 의식적으로 이 전치사의 to의 의미 살려드렸습니다. 쪽으로라고. 근데 이거 빼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해석 시에.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 입었던 옷을 기부했던 자선단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치는 생략 가능하다. X짝 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번입니다. We saw a brave man 이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았다. 누구를 보았냐면은 용감한 사람 한 명을 보았죠. 한 명의 용감한 사람을 보았어.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생략 불가하거든요. 얘는 지우면 안 된다고. 얘는 있어야 되는데 다만 뒤따라서 무슨 동사? 비동사와 함께 나와 있을 때는 who와 비동사는 동반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를 좀 날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졸지에 남아있는 이 ing는 그냥 현재 분사 후치 수식어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run after는 목적어를 뒤쫓다 뜻입니다. 그래서 도둑을 뒤쫓고 있는 용감한 한 사람을 나는 보았어 정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최종해서 나는 보았는데 용감한 사람을 보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도둑을 뒤쫓고 있는 용감한 사람 한 명을 보았어. 되셨죠? 자, 다음에 C번입니다. It is the museum that was. 딱 보이십니까? It, be, 별표, that, 물결. 자, 그런데 뒤따라서 주어가 없고 동사가 보이네. 되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 that은 생략 가능. it, be,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은 생략 가능이죠.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 같이 날리면 안 됩니까? 여기서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함께 나오면 동반 생략 가능하다면서 응용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같이 날리셔도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해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떤 박물관인데 다름 아닌 박물관인데 한때 사용되었던 박물관이다. as 뭐로서 감옥으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x 쳐주셔도 뭐 상관이 없고요. 그런 다음에 비동사 포함해서 빼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D번입니다. I'll never forget the people까지 우선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여긴 바로 해석이 되시죠?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여기 지금 with 전치사 나왔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뒤에 가서 좀 할 겁니다. 여튼 뒤에 whom이 나왔는데 선생님 그러면 목적격이니까 이게 생략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되죠. 자, 규칙이 있어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 흔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전치사를 앞서서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whom이든 또는 which든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함께 쓰여있는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 목적격이라선 치더라도 생략 불가하다. 이게 지우면 안 된다고요. 같이 이렇게 써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요. 내가 여행했던 그 사람들인데 여기서 전치사의 의미를 한번 살려볼게요. with 뜻이 뭡니까? 와 함께죠. 그래서 와 함께라는 의미, 여기 A번 문장에서 제가 이 to의 의미를 살려드렸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 with의 의미를 살려갖고 좀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나는 그 사람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 이렇게 읽어주신다고요. 됐죠? 결론은 여기에서 whom은 빼면 안 된다.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도 다 마무리를 했죠. 정말 그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좀 잘 챙겨가지고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Mathematics is the science of patterns and nature exploits just about every pattern that there is 정도가 되는데 자, 우선 복습 보이십니까? 뭐가? 존재문형에서의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바로 이런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there is 자체가 패턴을 꾸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 불편해하는 수학 얘기가 나왔죠. mathematics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수학이죠. 우리가 흔히 학문명을 뜻할 때는 x 이렇게 s를 딱 붙여서 쓰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단수동사 is를 쓰셔야 하지 are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학문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은 이다 정도로 읽어주시고 근데 뭐냐면은 비동사의 주격보어 일종의 과학이죠. 근데 무엇의 과학입니까? patterns, 패턴, 반복되는 어떤 양식이 되겠죠. 반복되는 양식의 과학이다. and 그리고 nature, 자연은요 exploit, 바로 이용하고 사용한다. 근데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just about every pattern 뭐예요? 단지 대략 모든 패턴들, 거의 모든 패턴들 여기서 거의라고 읽을게요. 거의 됐죠? 단지 거의 모든 패턴을 이용한다 정도가 되겠죠? 근데 뭐 하는? 그치? 있는, 존재하는 패턴 트레이닝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수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패턴에 반복되는 어떤 양식들의 과학이라 볼 수 있어.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는데 단순히 거의 모든 이러한 패턴들을 수학이 만들어낸 패턴들을 이용한다는 거지. 바로 존재하고 있고 거기 있는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그림에도 좀 실어드렸듯이 눈의 결정이죠. 이 눈의 결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 프랙탈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조밀조밀하게 계속 분기를 하면서 반복되는 거 아니겠냐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프랙탈 구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않는데 요렇게 이게 프랙탈 구조죠. 반복되는 어떤 양식이 잘 못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잖아.
수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진 공식인데 뭔가 특이하게도 이 만들어진 세상,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상하리 많지 이 수학의 그 공식들, 반복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이용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수학이라는 건 굉장히 완벽하고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자연을 딱 바라보면은 정말로 신기하리 많지 수학적 공식들이 속속들이 녹여져 스며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3, 5, 8, 13 하나만 더 해보면은 21이거든요. 뭐 등등등인데 저는 여기까지만 알겠죠? 잘 모르고 뒤에는 알겠죠? 물론 더하면 되긴 하는데 무슨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대부분의 꽃잎들 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꽃잎들 그 꽃잎의 개수 있지. 개수가 신기하리 많지 이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무슨 말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네잎클로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4가지 잎을 가진 식물들은 거의 없어요. 3개 아니면 5개, 그도 아니라면 8개, 그도 아니라면 13개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학적인 패턴입니다. 보이십니까? 3에다가 5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8이 되죠. 그리고 8에다가 5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13이 되죠. 수열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이 꽃잎들이 수학적 규칙을 지켜가고 있다고요. 이 패턴을 지켜가고 있다고요. 됐죠?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릴게.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패턴의 과학이라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신기하리 많지 이 자연이라는 것은 거의 정말로 단순히 거의 모든 그 패턴들, 공식들을 이용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도가 되겠죠. 여기 이 이안 스튜어트라는 분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소설가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